시작.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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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네, 감사합니다. 안 나오네요. 네, 그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소개드린 이유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제 삶에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됐고 삶의 변화가 와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데이브 리더 하는데 몇몇 분께서 전혀 와닿지 않는다, 공감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이고 그리고 학생을 만나는 강사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완화할 수 있었겠다, 그 접근에 완화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권영애 선생님은 사실 교사를 위한 책으로 쓰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만 확대하면 부모교육. 권영애 선생님은 교사를 위해서 썼는데 출판사에서는 부모교육으로 마케팅해서 출간을 했고요. 읽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서 조금만 더 떨어져서 보면 결국 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 선생님 아닌데 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냥 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될 수는 없을까요? 여기 있네요. 되나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학생이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찰떡같이 나로 얼른 재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좋아서 추천해놓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제 얘기면 저자보다 더 조금 어려웠던 게 제 얘기면 그냥 제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서 일단 어려웠고 두 번째 버추라는 게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저는 버추 워크샵과 버추 퍼시비테이터 과정을 마친 버추 퍼시빌리테이터이고 제가 하는 수업이나 강의에서 항상 그 첫 스타트로 많이 쓰는 부분이 버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래는 20분이었어요. 20분이어도 20분 만에 버추를 와 안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차라리 몰랐으면 책을 써머리 했을 텐데 책을 읽었고 버추 퍼시비테이터이나 이게 버추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또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소개하지라고 해서 이제 다급하게 권영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여차해서 제가 이 얘기를 20분 만에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통화하시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50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영애 선생님도 이걸 20분, 10분 만에 확 풀어내기는 조금 힘들었던 얘기라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두서없이 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버추 얘기는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버추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에너지, 사랑 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책 제목도 보면 제일 처음 자존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이제 버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야기라서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다가 끊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10시쯤 지하고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이거 없애고 이 시간 느리자 갑자기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PPT를 더 늘리려고 하니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참 많이 했지만 이런 걸 적어본 적이 없는데 급하게 글로 좀 중간중간에 떼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권영애 선생님의 첫 번째 책이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나온 책이 버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그 심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권영애 선생님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그쪽 과정을 하고 계신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동업교육이라고 했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심리치유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권영애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도구론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MBTI, NLP, PET 등등등등 해서 결국에 체면 치료까지 다 배우셔서 다 일반 강사 과정까지 할 만큼 깊이 있게 배우셨는데 본인이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자기 교사 생활의 7년간에 대한 반성이 나오시잖아요. 그때는 자기는
두려움 에너지로 아이들을 이렇게 시트에이션을 잡았던 사람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위험한 아이들은 그 체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면을 많이 보시기도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 과정까지 안 일어났는데 버추를 만나고 가장 빠르게 그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제 처음에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자폐 증상까지는 아이들이 이 버추로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권영애 선생님이 이제 버추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들여오신 거는 딴 분이 있습니다. 김현경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요. 이제 확산된 게 권영애 선생님 덕분인데 그 이후로는 이게 확대 적용되어서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뭐 다른 병원이나 군대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적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저도 아직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나중에 적용을 보면 별거 없네, 네 별거 없네 게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의 일상입니다. 제 2가지 책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유행어로 봅니다. 이정원 선생님이 있을 줄 알고 이걸 했는데 안 계시네요. 그 안에 보면 99일과 1일에 관한 내용들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빛나는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99일을 되게 어렵게 힘들게 실패하는 날처럼 산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버추를 배우고 난 다음에 99일과 1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한때 유행어였고 제 2가지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좋거나 매우 좋거나 저의 일상입니다. 행복하거나 매우 행복하거나 99일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면 특별한 하루는 매우 좋은 날 매우 행복한 날 이렇게 정말 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어디 뭐 기사에 실릴 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슬럼프가 없어요 라고도 했는데 안 믿기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글이라서 그렇지 책이라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라고 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게 얘기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정이 되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가네요. 제가 강연을 미친 듯이 쫓아다닌 적이 정말 몇 년 있었거든요. 아마 한 재작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강연, 책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자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한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 에너지로 자존감으로 키울 수 있는 2가지 날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랑 하부타는 선생님들, 버추를 배운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버추 날개, 한쪽에 하부타 날개가 있다면 이 세상도 한 아이도 나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이 2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강연들을 많이 좀 끊었어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대세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2개를 깊이 들어갈수록 가는 강연과 책이 다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강연장만 가도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의 책을 들어보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되게 좋다고 많이 떠들었다가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버추랑 하부타를 도구나 방법으로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이거 읽으시고 우리 아이한테 미덕의 언어를 막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되던데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하부타도 제가 좋다고 한참 많이 떠들다가 요즘에는 제가 작년 저자강연 할 때도 그렇고 뭐 질문 노트, 가치 노트 이런 것들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이 하부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하부타가 좋아요 했더니 텍스트 탁 던져놓고 읽어봐. 질문만 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하부타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국어, 수학, 하부타, 과학, 체육, 버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화할 때 좋은데 전화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역할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고요. 집에 가서 내 아이한테 미담이 언어로 말하는 건 좋은데 안 돼요라고 많이 써주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해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영희 선생님과 통화할 때 이 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힐 만큼 교육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 배울 만한 건 정말 손에 꼽힐 만큼 너무 많이 배워왔는데 내가 자신 있게 권하건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의식과 무의식 1대 28. 책 읽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강했나요? 무의식인데 28? 28? 28? 배 아니고요. 28, 280배 아니고 28만 배. 그왜 저희 그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만한 빙산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서 위에 있죠. 그 밑에 의식과 무의식 단계. 그래서 이 무의식이 평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쓰는 언어, 그리고 들었던 피드백 받는 말, 촉감, 뭐 이런 보는 것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이 무의식에 가서 다 저장이 되고 이 무의식을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언어 습관에서 꺼내 쓰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뭘 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버추에서도 중요한 게 1번이 이건 알아차림. 내가 내 의식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비난, 이 사람이 나를 욕하면 수치심 이렇게 자꾸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뀐 부분 그런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래서 이렇구나.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이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쓰는 언어가 35,000단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약 80%가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고 하는데 그 바탕에 기저에 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버릇도 중요한데 우리가 쓰는 말버릇으로 나의 누군가에게, 나의 아이에게, 나의 학생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지금 무의식 중에 나와 함께 누군가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조금 언어부터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되는 그 과정부터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 의도대로 내 무의식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과 버추의 1번은 알아차리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 영상인데 제가 이거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울컥해서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 제가 울면 조절이 잘 안 돼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궁극적인 변화가 에너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상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상인데요. 이라크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가 스스로 말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피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싫다고.
다음 또 울컥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바닥에 뭘 그렸나요? 엄마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집, 밥, 좋은 차, 뭐 엄마. 네, 엄마인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외톨이를 선택한. 매번 볼 때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어딘가에서 그 에너지를 다 많이 우시다. 자, 우리 그만 우시다. 너무 많이 우신다. 네, 충전 받고 계셔서 여기 앉아서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사랑 에너지를 충격받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이제 특정한 사람으로 많이 규정이 되죠. 그게 보통은 부모이고 아니면 뭐 조부모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랑 에너지를 받아야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존감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럼 자존감이 뭐냐? 여기 자아 존중감인데요.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존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존재이거든요. 핵심 존재. 근데 존재라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경험이 없으면 이 아이가 자존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개체. 이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존재 경험이 있어야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어릴 때 이제 아까 그런 상황이라면 존재로서의 경험이 가지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 형성이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 경험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존재를 봐주고 말해주고 안아주는 경험이라고 하는데 밑에 뭐 과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며 기다림이며 평가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오감으로 넌 이런 아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져주고 눈빛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자존감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권영희 선생님이 정리하신 자존감입니다. 존재 경험이 오감을 통해 무의식에 쌓인 집합의 경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내 무의식 중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자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이게 안 돼. 자존감은 결국 존재 경험이고 존재 경험은 결국 사랑 에너지에서 나온다. 두려움 에너지가 더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랑 에너지가 에서 비롯되는데 그 사랑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버추다라고 해서 버추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존감, 존재 경험, 사랑 에너지, 버추. 사실 이 책의 키워드라면 키워드 본 것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요 빨간 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 에너지와 사랑 영민 에너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알아차림. 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사랑 에너지를 만나고 있는지 두려움 에너지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은 내가 타인을 만날 때 조금 자꾸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예전에 그런 쪽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자면 저는 논리적인 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어도 굉장히 비난의 비평을 막 많이 쓰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걸 배우면서 알았죠. 제가 두려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두려움 에너지를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고 반갑고 바람 에너지가 먼저 보이면 그분은 사랑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작은 일이 와도 그 일이 힘듭니다. 괴롭고 고난인데 사랑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은 괴롭고 힘든 일이 오면 이게 나의 더 큰 일이야 발판이 되어줄 것 같다.
토란폭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듀럼 에너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다가 사랑 에너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배고파거나 외롭거나 좋거나 매우 좋거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일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플러스가 됐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중인데 저도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두려움 에너지에 푹 빠지면 오래 갔는데 이제는 두려움 에너지로 가면 내가 두려움 에너지로 가고 있네라고 캐치를 딱 빨리 하면 저만이 의식적으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체화가 되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다 되면 멘탈의 점수 올라가겠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노력하는 단계인데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아까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랑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리고 행복한 뇌파를 사진으로 찍으면 이 사랑과 연민의 단계랑 뇌파가 거의 똑같다는 거거든요. 사랑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많아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데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우리 왜 그 에너지 중에 가장 1번은 나를 지키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방어 동기, 회피 동기로 이 에너지를 다 쓰게 되니까 타인과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존재자처로서의 인식이 필요한데 그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에너지를 전부 내지키는 데 썼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랑 에너지로 좀 넘어가면 그 존재들이 보이고 그 존재들을 내 좋은 경험을 심어주면서 사랑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 에너지를 쓰면 성장 동기나 접근 동기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넘어갈게요.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이 시간 이렇게 많이 가요. 원래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엄청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렇네요. 제 의식 에너지 레벨 이거 지지난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10 자발성 있는 아이가 원래는 학교 현장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제대로 하신 학교 현장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 말고 집으로 옮기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옛날 버전이니까 옛날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발적인 아이가 오늘 숙제를 안 해왔어요. 평소에 잘하던 오늘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학교 오는 순간 선생님 들어오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숙제 검사한다고 하면 네 여기서 두려움 에너지 100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때 예전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앞으로 나와 손바닥 때리는 것까지 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앞으로 나와 숙제하는 친구들 하면 앞에 세우는 것만으로 수치심, 불용, 잔인함, 생동 감정 의식 수준이거든요. 가장 바닥 단계가 성인으로 따지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해요. 가장 밑바닥 단계인데 그걸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했죠. 이렇게 내렸죠. 그런데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우유를 들고 이렇게 가다가 입에 확 쏟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차 쏟았다.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는 10번 중에 한 번. 야 이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해. 어떻게 해요? 하라고. 이게 아이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다치게 하는 겁니다. 때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이렇게 아이의 의식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가르침인 거죠. 그렇게 된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돌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버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버추는 뭐 어떻게 들어갔고 또 이게 다 생략할게요. 다 생략하고 버추 단어가 원래 만들 때 300개를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52개로 추린 이유는 나와 있죠. 한 주에 하나씩만 깨워보자. 총 52주, 1년 동안 그래서 이 보석을 깨워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생도 그렇지만 저도 수업할 때 저는 조추를 많이 쓰는데 여기 없는 게 뭐 공감, 경청, 관찰 이런 소통 이런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원래 300개 단어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면서 깨워주자는 얘기고요. 자,
우리 잠깐 시간이 없는데 머릿속 생각해볼게요.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보통 자기개발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가면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더 강화해서 장점을 극대화시켜 키워라. 또는 나의 단점, 단점이 있으면 부지런히 개발해서 보완해라. 두 가지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인간에게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그걸 개발하자고 하는데 제가 버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장점, 단점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대표 미덕과 성장 미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대표 미덕은 이미 깨운 미덕, 내가 잘 쓰고 있는 미덕. 그래서 저한테는 보통 열정이나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성장 미덕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근면, 뭐 끈기 이런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깨울 미덕으로 그런 것들을 골라놓고 아직 많이 깨운 건 아니지만 가공이 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미덕과 성장, 이미 깨운 미덕이고 성장 미덕은 왜 성장 미덕이냐? 내가 아직 못 쓴 건데 이걸 이제 내 대표 미덕까지 끌어올리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즈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단점이 없다는 거죠.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래서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니걸 네가 깨우면 되라고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것들은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쉬웠던 건 아예 패러다임에 전환이 온 거죠. 밖에서 근데 가르쳐 줄 거야 많이 배워가 아니라 얘네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충분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없다고 인식하고 가르쳐 주는 거랑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할 때, 아이를 대할 때 이 안에 이미 완벽한 존재인데 아직 깨우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 확실히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보고 이 성격 보면 애를 정말 뭐라 할 것 같은데 나 그럼 100번을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안 뭐라 하네. 참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납니다. 정말 어제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인내심 좋으시네요. 화가 안 나는데 막 떠들고 노는 친구를 보면 그 옆에 있던 6학년 아이가 그 3학년 아이를 보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인내심 정말 좋으시네요. 근데 정말 화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버추의 키워드 인간과 그렇죠 아닙니다. 인간과 사랑은 이미 미덕 다이아몬드이고 이게 광산이라고 하거든요. 광산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걸 캐어서 연마해서 보석으로 만들면 되는데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고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안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성의 광산에는 모든 미덕의 보석이 박혀있다.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지 알잖아요. 아 실수했네. 근데 그 상태에서 나 왜 이러지?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수치심을 끌어내리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뭘 한번 깨워보지? 어떻게 깨우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될 거라고 좀 많이 빨라졌어요. 시간 때문에. 네. 생략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버추의 자아관이죠. 선한 존재이고 미적 존재이고 가능성 존재이고 탁월한 존재이고 고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완벽하다. 자, 내가 지금 만났는데 신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신을 만난다.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도 탓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이야.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관점을 보면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면 화날 일이 없고 배울 거예요. 배우는 순간들만 생기거든요. 버추의 사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인데 버추를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워크숍 과정이 점심시간 포함하면 8시간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2박 3일 해서 그 과정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을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버추는 아예 제가 통으로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버추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연수원에 가면 권영희 선생님의 30강 버추 강의가 있고 해피멘토 코스의 블로그가 권영희 선생님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 버추에서 X축, Y축, Z축이 있는데 X축은 미덕의 언어들, Y축은 사실 배우는 그 워크숍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잘 배워놓으면 이게 거의 다라고 봐도 운동할 만큼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제가 짧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Z축에 이렇게 있는데 버추 카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버추 이걸 버추 카드로 오해하시는데 많은 활동 중에 버추 카드인 게 큐더도 유명하고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서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버추.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마음이 급합니다. 네, 일단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 보이죠? 에어컨 사이즈의 커다란 미덕 들어가면 가장 보이는 곳에 저게 있거든요. 저게 붙어 있고 저는 수시로 좀 읽어보는 편이고요. 저희 딸내미도 여기 가가지고 수학이에요. 네. 아, 요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네, 맞아요. 저렇게 판매를 합니다. 한국 건축 프로젝트에서 저는 샀습니다. 네, 붙여놓고 저희 아까 누군가가 우리 딸은 어려서 우리 아이들은 가서 성인은 저는 성인인데 제가 가능한 케이스였고 저희 딸 6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 여기 가서 글자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이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면 엄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 내가 다랑 보석 줄게 여기 와 나 하나 줬으니까 2개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화나는 일도 굉장히 잘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못 알아듣는 줄 아는데 한 번씩 얘기해요. 오늘 규리비가 탁월함의 미덕으로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해줬냐고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가가지고 엄마 무슨 색깔이야 물어봐요. 주황색인데 오늘 주황색 말고 검은색으로죠. 이렇게 제가 찾아봐서 억지로 찾아보죠.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에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검은색 그러면 오늘은 보라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한 번씩 읽거든요. 제가 또 읽고 있으면 따라와요. 딸내미가. 제가 감사 결이라고 감사 결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저게 붙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안 돼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덕 통장과 버츠 카드 제가 가져왔거든요. 버츠 카드이고요. 미덕 통장입니다. 안에 보면 미덕을 쓰고 옆에 떠오르는 생각들 왜 그때 이런 미덕을 선물했는지 옆에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책 읽고 나면 책 읽은 인물에 대해서도 미덕을 찾아보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도 어른들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미덕의 책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뒤에는 항상 이렇게 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는 연식이 확 올라올 때 이걸 탁 뒤집어서 봅니다. 지금 무슨 미덕을 깨우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정신도 안 들면 그냥 한 번씩 쭉 읽어요. 52개거든요. 천천히 읽으면 1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왜 화날 때 10초만 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효과인데 저런 언어를 쓰니까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자는 침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덕 책받침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놀다가 딸이 한 번씩 이거 보고 또 이렇게 해요. 엄마 오늘 이거 뭐야? 이렇게 다 글자 연습도 하고 단어 연습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더없이 좋은 도구이죠. 하는 거예요? 네? 다 판매를 하는 네, 다 판매를 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저희 아까 저희 테이블 미팅 할 때 구매를 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버추 퍼실리테이터라서 그 가격으로 싸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버추에서 왜냐면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싸게 팔지 말고 정가로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3만 원. 갑자기 장사꾼들이고요. 얘는 1,500원, 1,600원 정도고 얘도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도 그 가격일 것 같고 이거는 좀 싸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걸 싸게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가격을 공지할 수 없으니까 오픈할 수 없으니까 퍼실리테이터 가격으로 대신에 이런 것들을 그 가격만큼 적당히 끼워서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드릴게요. 수막도. 네, 변수막도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위에 봉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배너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한국 버추 퍼실리테이터 거기 아니 버추 프로젝트 들어가서 샵 들어가서 보시고 혼자서 주문하시면 그게 배송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냥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저런 것들도 같이 좀 드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전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일단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단어를. 그게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 그 미덕을 꺼내다 보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덕을 많이 쓰시면 되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못이야. 이 잘못이 아니야.
네 보석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넌 보석을 깨우는 일이 있어. 어떤 보석을 깨우는지 몰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내분장이 정말 신기하게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애한테 안정을 시켜주는 걸 먼저 하는 거고요. 네 보석이 자고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로서 아까 스스로 못해서 제로가 됐어요. 실수해서 오그라들어 수치심에서 이러면서 제로가 됐는데 이렇게 네 보석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네 안에 보석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존재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넌 보석을 깨우는 힘이 있어.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넌 어떤 보석을 깨우면 좋을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네가 선택해. 어떤 걸 깨우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면 이게 저는 저한테 방식이에요. 되게 오글거릴 것 같은데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쓰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칭찬, 아이가 상을 받아고 잘한 일을 하면 본인 스스로 어깨 빵! 나 오늘 칭찬받겠어.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오늘 뭐 네가 목적의식과 책임감과 무엇으로 근면으로 이런 미덕을 깨워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는데 당연히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그건 이미 그 아이가 이상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1이 올라갔다고 하면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도 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확 올라가는 게 훨씬 많이 올라요. 그래서 아이를 미덕으로 얘기해 줄 때는 당연히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훨씬 많이 써야 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불에 바닥에 우리 흘렀어요. 아이가 불량 에너지로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이 삐리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요? 네 보석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네 보석이 자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보석을 보석이 있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보통 집에 저렇게 붙어있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고 붙어서 찾아봐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자발성 정도에서 치우는 걸 택할 수도 있고 더 올라가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엄마는 사랑했는지 미덕을 깨웠어. 왜? 엄마가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했던 걸 봤기 때문에. 어느 단계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사랑 에너지를 채워서 자존감을 채워주는 방법. 이게 의식 에너지 레벨인데 그 네 가지 다 문장이면 충분해요. 그거는 오늘 외우셔도 되고요. 네, 에너지의 조율. 제가 저희 딸내미가 인상 쓰는 사진이 없어서 몇백 장을 뒤져서 겨우 하나 찾았어요. 겨우 하나 찾았고요. 이게 진짜 느낌. 우리 집은 아니고요. 저희 딸입니다. 규림이고요. 네, 에너지의 두 얼굴에서 에너지에 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네, 에너지는 힘을 앗아가기도 하고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에너지를 이런 걱정과 두려움 에너지로 모두 써버릴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고 도전해서 사랑 에너지로 채울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요. 네. 저희 딸인데요. 윙크가 안 되는데 엄마한테 윙크를 해주겠다고 저렇게 길 쓰고 노력을 해서 하트까지 만들어서 하는 제가 찍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오글거릴 수도 있고 저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을 만날 때 영규 선배님 오늘 연극을 못하겠네요. 영규 선배님이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그럴 때 연우주 선배님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편안한 시간이 오는데 이런 저희 딸내미 윙크할 때처럼 약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해 주시면 되고요. 사람만이 사람의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기적의 문장만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